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학사팀에서 학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형택입니다. 저보다 경험도 풍부하시고 또 훌륭하신 직원 선배님들께서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중앙대학교의 학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직원 선생님들께 설명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커다란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학사 업무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대학이라는 조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많은 분들께서 하고 계신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사 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학사 업무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불편함이 느껴지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학사 업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위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업무를 복귀해 보신다는 느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학사 업무가 생소하신 분들께서는 오늘의 이 교육 시간이 학사 업무에 대해서 요약 습득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부에서 학사 업무 개요, 그리고 학사 정보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수업 업무 관련 안내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제 주 업무이기도 한 학적 업무 관련된 사항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학사 업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교수님들은 강의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학생들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도와드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의 방향성이나 방법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따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끊임없이 이 학사 제도를 연구해야 되고요. 교과 과정도 계속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강 신청 시스템이라든가 성적 입력 시스템이라든가 또 출결 관리 시스템 같은 거를 잘 갖춰야 될 거고요. 한편으로는 또 제도 그리고 규정도 계속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그 학사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학사 정보들을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서 전달을 통한 상세한 안내가 있겠고요. 그리고 담당자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 학교의 학칙이나 학사 운영 규정이나 시행사칙들을 확인함으로써 학사 정보를 열람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학사 일정, 학사력을 통해서 1년간 우리 대학의 주요 학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매 학기 업데이트되는 수강 및 학사 안내문을 확인함으로써 방대한 학사 정보를 열람이 가능합니다. 예, 교학지원팀에 계신 분들은 이 공문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항상 이렇게 공문을 보내드리죠. 기한에 맞춰서 교수님들께서 강의 계획서도 입력하실 수 있고 성적도 입력을 하실 수 있도록 매뉴얼까지 이렇게 첨부해서 상세히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담당자가 아니라 해도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상단에 대학 현황, 대학 규정, 학칙 들어가셔서 우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그 학칙, 학사 운영 규정, 그리고 학사 관련된 각종 시행세칙을 열람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대학생활 학사 정보 학사 일정으로 들어가시면 2018학년도 그 학사 일정뿐만 아니라 관연도 학사 일정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사 정보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홈페이지 그 CAU 노티스에 들어가셔서 수강 및 학사 안내라고 검색을 하시면 매 학기 학사팀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그 수강 및 학사 안내문을 열람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안내문은 거의 현존하는 우리 대학의 모든 학사 관련 정보가
집대성 되어 있는 안내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사 관련해서 의문사항이 생기셨을 때 물론 저에게 물어보셔도 되지만 저는 이 수강 및 학사 안내문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8학년도 교육과정 기본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양 같은 경우는 크게 공통교양, 핵심교양, 선택교양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공통교양이라는 과목들은 주로 대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관련된 과목들입니다. 대학생이면 당연히 글도 잘 써야 될 거고요. 소통하는 방법도 배워야 될 거고, 그리고 컴퓨터도 좀 쓸 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영어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1학년과 2학년 때 이런 7개 과목, 글쓰기, 창의와 소통, 엔트레프레너십 시대의 회계, 컴퓨팅적 사고와 문제 해결, 커뮤니케이션 잉글리시, 액트 한국사 이런 과목들을 의무적으로 수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교양 같은 경우는 교양을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교양들은 핵심적으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과목들을 도전, 창의, 융합, 신뢰, 소통 이렇게 5개 영역으로 그룹핑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별로 핵심 교양을 한 과목 이상 무조건 이수를 해야 졸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 교양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교양은 너무 많이 들으시면은 졸업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최대 45학점까지 이수 인정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32학점 졸업 대학 학생이 있는데 졸업 학점을 딱 132학점으로 채워서 수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교양 학점이 만약에 50학점이다. 이러면은 5학점이 교양 상한선을 초과를 한 거죠. 그래서 성적 평가는 다 돼요. A, B, C 다 되고 평점의 계산은 다 되는데 마치 5학점은 이수를 하지 않은 걸로 간주가 돼서 132학점이 아닌 127학점을 이수한 것처럼 간주가 돼서 졸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학생들이 종종 발생을 하니까요. 학생 상담을 하실 때 유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공을 맛볼 수 있는 과목들이 있죠. 전공 기초 과목 학과부별로 한 10에서 18학점 들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전공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전공 심화 과정이 있고요. 최소 전공 이수 과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졸업을 하기 위한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본인의 전공을 많이 듣는 거예요. 전공 심화 과정을 하거나 아니면 나는 영어 영문학까지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과목도 복수 전공하고 싶다.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괄호 안의 숫자만큼 최소 전공 이수 학점 이수하고 플러스 다전공 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문사회 계열 학과나 자연공학 계열 학과나 사범대학 경영경제 계열 학과는 66학점을 이수를 하면 전공 심화 과정을 이수하실 수가 있고요. 창의 ICT나 예체능은 좀 더 많죠. 그리고 이 건축학 전공 5년제죠. 건축학부에 건축공학 전공이 있고 건축학 전공이 있는데 건축학 전공은 5년제고 건축공학 전공은 4년제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학 전공 5년제니까 학점 수가 아무래도 전공 이수 학점이 좀 많습니다. 105학점 이상을 이수를 하셔야 졸업이 가능하고요. 컴퓨터공학부 같은 경우도 84학점 이상을 이수를 해야 졸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학부나 의학부나 간호학과 같이 특수 학문 단위는 매년 교과 과정에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CAU 세미나 이 과목은 뭐냐면 2016학년도부터 이제 지도교수제를 교과목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수님과 면담도 하고 워크숍도 가지고 이런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 생소한 이수 구분이 있습니다. 자유선택. 학사 업무를 안 해보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뭔가, 전공도 아니고 교양도 아니고 이게 뭔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유선택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 중에서 내 전공이 아닌 남의 전공 과목을 이수를 했을 때 이수 구분이 자유선택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어 영문학과 학생인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개설 전공을 수강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과목은 이수 구분이 자유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CAU 세미나나 사회봉사학점 같이 전공도 아니고 교양도 아니고 좀 애매한 그런 과목도 있습니다. 그런 과목도 이수 구분이 자유 선택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과목들 수강을 해가지고 총 132학점, 4년제 기준으로 총 132학점을 최소 이수를 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약대 건축학 전공은 좀 더 많고요. 창의ICT 공과대학도 좀 많죠. 의학부는 뭐 200학점도 넘게 이수를 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과목들을 수강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나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바로 수강 신청입니다. 수강 신청하려면 그 과목이 뭘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가 진행되고 또 강의를 담당한 교수님들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새는 이제 그 교수님들의 강의 평가 점수가 학생들 포탈 시스템에서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3개년치가 공개가 되어 좀 잔인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강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강의인지 파악을 하고 교수님은 어떤 교수님인지 파악을 하고 나면 학생들이 이제 장바구니 담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장바구니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수강 신청 당일에 부하가 크게 걸리는 걸 막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전 수강 신청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수강을 희망하는 과목들을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두게 되고요. 만약에 수강 녀석이 신청자보다 많은 과목들이 있다면 수강 신청 당일에 별도의 수강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해당 과목들은 자동으로 수강 신청이 완료됩니다. 학생들은 경합이 일어나는 과목에 한해서만 수강 신청 당일날 경쟁해서 수강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붙임 자료를 보시면은 이게 이 장바구니 담기 화면입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이 장바구니에 담아 두시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충분하면은 자동으로 수강 신청이 되기 때문에 수강 신청 당일날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목들이 희망대로 다 수강 신청이 되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밑에 화면처럼 예비 과목을 또 담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시간표 조회해서 대체 과목을 찾을 필요가 없이 예비 과목까지도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둘 수가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 장바구니에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강의에 대한 수요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장바구니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과목들 같은 경우는 뭐 분반도 추가로 해드리기도 하고 또 강의실 규모를 변경해드리고도 있습니다. 수강 녀석 조정도 되고 있고요. 장바구니 데이터는 작과 자학년, 작과 타학년, 다전공, 타학과 이렇게 4개로 수강 대상을 분류하고 대상별로 차등 녀석이 적용돼서 이관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장바구니 담기가 이제 끝나고 수강 확정이 되지 않은 과목을 수강 신청 당일날 신청하게 되는데요. 부하가 또 너무 많이 걸리면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홀수학번, 짝수학번으로 나눠서 수강 신청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전체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강 신청 정정은 개강 후에 첫 주에만 가능하고요. 수강 신청 취소는 개강 4주차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최소 12학점 이상은 신청해야 했는데 이제는 규정이 바뀌어서 최소 1학점만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대학의 수강 신청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이고요. 실제로 이 사분할 수강 신청 방식을 다른 학교에서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로 인기 과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뭐 항상 불만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다음은
학점 교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안성 캠퍼스 간 학점 교류는 재학 중 총 24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합니다. 2, 3학년은 학기별 3학점, 4학년은 학기별 6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하고요. 상대 캠퍼스에 개설된 교양 과목은 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속 캠퍼스에 개설이 되지 않은 과목 중에서 자유선택 과목에 한해서 수강을 할 수가 있고요. 다전공자는 그 상대 캠퍼스에 개설되어 있는 복수전공이라든가 연계전공, 융합전공 이런 과정에 합격하게 되는 경우에 그 해당 다전공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 수에 제한 없이 학점 이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학교하고 학점 교류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학점 교류, 그 다른 학교로 학점 교류를 가려는 학생들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4학기 이상 이수를 해야 되고요. 평균 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점 교류는 정규학기, 계절학기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32학점 졸업 학점인 대학은 수강 신청 가능 학점이 19학점인데요. 한 학기당. 그런 수강 신청 가능 학점 이내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다만 그 서울 총장 포럼이라고 그 개별적으로 저희 학교하고 협약을 맺은 학교가 아니라 서울 총장 포럼이라는 곳에서 단체로 협약을 맺은 학교들이 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에서는 그런 대학과의 교류 시에는 6학점까지만 학점 교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강의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강의 계획서를 중앙대학교 포탈을 통해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계획서를 입력하시지 않으면 교환업적 평가의 교육 참여도에서 감점이 부여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새 그 휴보관 관리도 모두 전자출석부를 통해서 전산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결강이나 휴강은 당연히 불가하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전 승인을 통해서 휴보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휴보강 계획이 확정이 되면 학생들도 이 전자출석부 앱이나 PC 화면을 통해서 휴보강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수강 신청이 저조한 과목은 폐강이 되는데요. 전공 과목은 이론 과목은 20명 미만, 실험 실습 및 실기 과목은 15명 미만인 경우 폐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양 과목은 일반적으로 이론 30명 미만, 실험 실습 및 실기 과목은 20명 미만인 경우 폐강이 되는데 교양 영역별로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원어 강의는 5명 미만 신청한 경우 폐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석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는 전자출결 시스템을 통한 출결 관리를 교수님들께 요청드리고는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전자출결 시스템이 종이 출석부를 통한 출결 관리보다는 훨씬 편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자출석부가. 일단은 종이 출석부는 분실 우려가 있죠. 하지만 전자출석부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서 데이터가 백업이 10년 동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실을 할 염려가 없고요. 수강 학생이 많아서 출석 부르기가 전에는 힘들었다면 이제는 아주 신속하게 출결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출석부 보시면 이제 사진도 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학생별로 메모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학생들 관리하는 게 수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도저히 학교에 나올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수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석 인정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결석한 경우에는 출석을 인정하는 제도, 출석 인정제를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조부모 및 배우자, 자녀의 사망, 그리고 징병 검사, 또 본인 입원이나 전염성 질환에 걸리면 다른 학생들한테 이제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출석 인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 학교에서 이제 파견하는 연수, 또 군입대를 했다가 귀양 조치당한 경우, 그다음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리공결제, 또 예비군 훈련, 사범대학의 교생실습 같은 경우 출석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이 최종학기 취업은 지난해에 추가가 된 내용인데요. 요새 굉장히 취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취업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만들었고요. 학생들이 이제 재직증명서나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같이 재직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출석 인정 요청을 하면 적어도 출석에 대해서만큼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석 인정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이제 패럴림픽이 개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몇십 명 그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이제 저희가 총장님께 출석 인정 허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총장님의 허가 문서를 첨부해서 학생들이 출석 인정을 신청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담당자분들께서도 이거는 누가 봐도 출석 인정을 해줄 법한 상황이다,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총장님께 허가를 받아서 출석 인정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전자출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전자출결 시스템이 요새 얼마나 편리해졌냐면요,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그 학생증 실물을 단말기에 태그해야만 전자출결 처리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줄을 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블루투스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전화기로 출석 체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전화기 기계 자체를 단말기에 대도 출결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카메라에 대도 출결 처리가 됩니다. 예, 물론 이렇게 편리하지만 아무래도 시스템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강의 규모가 좀 작아요. 그러면은 굳이 전자출결이 내가 필요가 없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출석 확인은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의 종이 출석부 할 때 방식처럼 그 호명하는 식으로 출결 확인은 하되, 출석부는 종이 출석부보다 온라인 출석부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편하시니까 온라인 출석부를 또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뭐 의무적인 것도 아니고 그 강의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의 평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피드백은 수업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수강 학생의 건의사항을 받는 제도입니다. 업적 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고요, 수강 학생의 자율적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 평가는 뭐 아주 중요한 자료죠. 수강 학생 입력 기간은 기말 시험 시작 2주 전부터 성적조회 직전까지 가능하고요. 열람 기간은 보관 성적으로 이관된 후에 2주 전후로 해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교원 업적 평가 중에서 교육 업적 부문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강의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성적 조회가 불가하고 성적 이의 신청이 어렵게 됩니다. 이게 그 시험이 끝나면 꼭 본인이 강의 평가를 못해서 성적 조회가 안 된다고 거세게 민원을 제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 성적을 조회해 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 평가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아주 중요하게 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 평가를 잘하신, 강의 평가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또 선정을 해서 포상도 드리고 있고요.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할 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강의 평가 점수가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까지 그
학사 업무 개요, 그리고 학사 정보 열람 방법, 또 수업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이 딱딱하게 이렇게 설명만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셨죠?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학교의 복면가왕인 거미줄 사이로 씨가 부른 너를 위해 준비를 했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제 주 업무인 학적 관리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복잡한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너희처럼 때론 남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을 건가.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짜증이 이별해도 항상 거기 있는 너.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